JHS 파워바의 모든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곡면 처리 기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제가 여기 각도 값을 써놨는데요. 해당 각도보다 작은 각도로 면과 면이 만나고 있을 때 소프트 스무드 곡면 처리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19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 세 개 버튼 모두 19도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객체 선택해 놓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소프트 스무드 곡면 처리가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노란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 스무드 곡면 처리되었습니다. 초록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9도입니다. 39도는 노란색보다는 크고요. 파란색, 초록색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선택하고 노란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곡면 처리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60도입니다. 60도는 초록색보다는 작고 파란색, 노란색보다는 크기 때문에 파란색과 노란색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곡면 처리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34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버튼은 모든 선을 곡면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 선택하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에 곡면 처리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울퉁불퉁하게 삼각형 면들로 이루어진 곡면이 있습니다. 곡면을 선택하고요.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20도보다 작은 각도로 이루어진 선들만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되게 되고요. 파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40도보다 작은 각도로 이루어진 선들만 선택해서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선을 전부 다 소프트 스무드 곡면 처리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모든 곡면 처리된 그런 선들이 전부 다 실선으로 표시되면서 곡면 처리가 해제되는 기능이 빨간색 버튼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버튼은요.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모든 선들을 곡면 처리해줘서 객체를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하얀색 버튼 누르게 되면 객체가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면 처리 기능의 첫 번째 버튼은요. 이 파란색 40도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창이 되겠습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각도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65도로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했다 하시게 되면 이제는 이 각도가 60도보다 크기 때문에 객체 선택하고 파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곡면 처리되지 않았던 이 선이 60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곡면 처리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40도가 제일 좋기 때문에요. 40도로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라이트 익스트루더, 반듯하게 팔로우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본 팔로우미 도구는 선을 선택해 놓고 팔로우미, 면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면이 삐뚤어진 채 팔로우미가 되게 되는데요.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를 이용하면 반듯하게 팔로우미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팔로우미랑은 다르게 경로와 면을 한꺼번에 선택해 놓고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 반듯하게 팔로우미 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능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팔로우미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설정 창인데 기본 설정으로 놓고 사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벡터의 방향, 그러니까 팔로우미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업라이트 익스트루드의 결과가 비틀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선을 클릭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겠다 눌러주시게 되면 이 방향이 설정된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실행하시게 되면 비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설정 창을 0, 0, 1 요 값으로 놓고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드리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페이스 파인더입니다. 면을 생성할 선,
이런 식으로 닫힌 선이어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면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면을 가져와서 도면을 전체를 이렇게 선을 선택해 놓고 면 생성을 누르게 되면 벽의 선을 일일이 다 따지 않아도 한 번에 면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면은 때에 따라서 뒤집힌 방향으로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리버스 페이스를 통해서 면을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캐드와 비슷한 옵셋 엣지 기능입니다. 스케치업은 단일선은 옵셋되지 않습니다. 옵셋 엣지는 단일선을 옵셋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가 옵셋할 선을 클릭하고 옵셋 엣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옵셋할지 값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100을 입력해보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해 준 다음에 내가 어디로 옵셋할지 방향을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옵셋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을 푸시풀 해줄 수 있는 익스트루드 라인 기능입니다. 먼저 선을 선택해 놓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시 선의 끝점이나 중간점 아무데나 선택한 후에 내가 푸시풀할 방향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클릭해 주시면 선이 푸시풀 되고요. 여기에서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선을 쭉 푸시풀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을 클릭해 놓고 익스트루드 라인 클릭하고 이번에는 X축으로 500만큼 푸시풀을 시켜주면 이런 식의 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웰드 기능입니다. 웰드 기능은 분절된 각각의 이런 엣지 상태의 모든 선들을 하나로 이어줘서 용접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웰드가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끝과 끝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진 모든 선들을 트리플 클릭으로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 놓고 첫 번째 말발굽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각각의 분절된 엣지 상태였던 객체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커브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커브 상태의 선 혹은 아크 상태의 이런 선을 선택해 놓고 말발굽 모양 두 번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반대로 폭파되면서 각각의 분절된 엣지 상태로 변경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시 모든 선을 트리플 클릭해서 용접시켜 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기능은 지금 현재 28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진 이러한 커브 상태의 이 세그먼트의 개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커브 상태의 선은 세그먼트의 개수를 변경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몇 개의 세그먼트로 커브의 상태를 변경할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 개수를 50개로 설정하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C포인트 옵션은 이 선택된 선을 50등분으로 나누되 그 등분된 점에 가이드 포인트만 찍어주는 게 바로 첫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게 되면 50개의 가이드 포인트가 찍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다만 기존의 커브의 선은 그대로 세그먼트의 개수가 28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 선을 선택하고 50개로 변경하되 이번에는 리커브 옵션으로 넣고 OK를 누르시게 되면요. 가이드 포인트는 생성되지 않고 다만 커브의 실제 세그먼트의 개수를 50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두 번째 옵션 리커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실제로 50등분으로 리커브, 등분을 시켜주면서 그 지점에 가이드 포인트까지 찍어주는 기능이 바로 세 번째 옵션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시게 되면 선도 50등분이 되었고 가이드 포인트도 50개가 찍힌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형으로 빠르게 팔로우미를 해줄 수 있는 익스트루드 얼롱 패스 기능입니다. 걸레바지를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고요. 설정에 따라서 팔로우미 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걸레바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설정은 무조건 엣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으로 이렇게 팔로우미 되는 지점이 설정되기 때문에 걸레바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팔로우미가 될 수 있도록 엣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를 트리플 클릭으로 전체 선택해 놓고 Extrude Along Face를 눌러주게 됩니다. 사각형의 폭과 높이를 결정해 줍니다. 폭은 50으로, 높이는 100으로 결정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옵션 엣지로 설정해 주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사각형이 이렇게 경로의 끝에 나오면서 어떻게 팔로우미 될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 설정이 맞으면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설정이 아니면 No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번 No를 눌렀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반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쪽에서 방향이 이쪽이 맞다면 Yes, 반대쪽에서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N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걸레바지라고 했을 때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No를 누르시게 되면 경로 안쪽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팔로우미가 쭉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Extrude Along Path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트리플 클릭 눌러주시고 폭, 높이 설정해 주시고 엣지로 설정한 후에 OK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나오는 네모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 위치가 맞다 그러면 Yes, Yes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게 걸레바지를 작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센트럴 플랜 옵션입니다. 센트럴 플랜 옵션은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제일 아래면의 중심에서 팔로우미가 이루어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을 트리플 클릭하시고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폭과 높이를 설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센트럴 플랜으로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Yes를 한 번만 눌러주시게 되면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옵션입니다. 센트로이드는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완전 중심에서 팔로우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트리플 클릭하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폭과 높이 설정하고 이번엔 센트로이드로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시고 결과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Yes를 눌러주시게 되면 완전 중심에서 팔로우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옵션은 센트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중심에서 팔로우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객체를 트리플 클릭으로 선택해 놓고 버튼을 눌러준 후에 센트럴 사이드로 이번엔 옵션을 변경해 주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네모가 모양이나 위치가 맞다면 Yes, 모양이나 위치가 아니라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No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레바지라고 가정했을 때 안쪽이어야 되기 때문에 No를 눌러줄게요.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방향이 반전됩니다. 안쪽으로 잘 들어왔다면 Yes를 눌러주시면 팔로우미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경로를 따라 파이프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원형을 팔로우미 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진짜 파이프처럼 외부의 지름과 내부의 지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께를 형성해주는 기능이 바로 파이프 얼롱 패스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두 번째 인사이드 디어미터의 값이 0일 때는 내부에 지나가는 원이 없어서 단순 튜브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파이프 얼롱 패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파이프의 원의 엣지 개수. 원의 엣지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이프는 부드럽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꺾이는 이러한 지점에 가이드 포인트를 표시할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특정 레이어로 객체를 집어넣을 건지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기능. 마지막은 선택된 경로와 함께 그룹을 할 건지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경로를 트리플 클릭해 주시고요. 파이프 얼롱 패스를 눌러주면 바깥쪽의 지름을 100으로 설정해 보고요. 안쪽의 지름을 8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포인트는 찍어주지 않겠다. 레이어는 지우면 기본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패스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경로를 따라 지나가는 두께가 있는 파이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내부 지름을 0으로 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트리플 클릭 해놓고 파이프 얼롱 패스를 눌러줍니다. 인사이드 디어미터를 0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번엔 C포인트를 찍어주겠다. 그룹을 포함시키겠다로 설정해 놓고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힌 튜브가 생성됐고요. 안쪽에는
내부 지름이 없기 때문에 단순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C포인트 각각의 분절 지점에 경로가 찍혀서 스냅이 잘 걸릴 수 있도록 해줬고요. 경로까지 그룹으로 한 번에 잡힌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라인 튜브입니다. 파이프 얼롱 패스와 상당히 비슷한 기능인데요. 요거는 단순히 그냥 이제 원을 팔로우 미 이렇게 해서 튜브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라인 튜브가 되겠습니다. 주요하게 확인해 주실 옵션은 파이프 지름 결정하는 요 수치값, 그리고 원의 엣지의 그 세그먼트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이 프리시전, 요걸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부드러운 튜브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각각의 선이 분절된 상태일 때 트리플 클릭을 해서 라인 튜브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OK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선이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각각의 세그먼트만큼만 라인 튜브가 이렇게 팔로우미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얻으시게 되는데요. 컨트롤 Z 하고 트리플 클릭을 해서 우리 아까 배웠었던 여기 용접 기능, 용접으로 한번 모든 선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 선을 클릭하고 라인 튜브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분절된 이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튜브 형태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능은 선택된 경로를 따라서 하나의 객체를 등간격으로 배치할 수 있는 카피 얼롱 패스가 되겠습니다. 쓰시는 방법은요, 내가 경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을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요. 카피 얼롱 패스 첫 번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우리 측정의 간격을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이다 라고 엔터를 넣으시게 되면 간격 값이 입력이 됐고요. 이제는 내가 등간격으로 배치할 객체를 그룹 객체 혹은 컴포넌트 객체를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객체가 그 경로를 따라서 300 간격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지금 우리가 배치한 이 그룹 객체의 축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 축의 원점을 기준으로 300 간격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된 양상을 보면 축의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00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객체를 중심에서 등간격으로 복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이 객체를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축을 변경해주는 축 모드로 오늘 중심으로 이렇게 축을 설정해 놓으면 다시 한번 경로를 선택해 놓고 카피 얼롱 패스를 눌러 주신 다음에 간격을 입력해 주시고 5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객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는 아래 면의 중심에 축이 잘 설정됐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로 잘 배열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요, 현재 파일 안에 있는 컴포넌트 객체를 가져다가 등간격으로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경로를 선택해 놓고요. 파란색 두 번째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현재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이렇게 전부 표시해 줍니다. 저희는 대릭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얼마만큼의 간격 값으로 배치를 시킬 건지를 결정해 주시고요. 센터를 노로 한다는 것은 축의 중심 간격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설정해 주는 겁니다. OK를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대릭의 컴포넌트의 축 중심에서부터 축 중심까지의 거리로 잘 배열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Yes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두 번째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릭으로 집어넣고 센터를 이번엔 Yes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대릭이라는 컴포넌트가 완전 중심으로 배열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얼라인, 배열입니다. X축과 Y축, Z축 이 색깔로 구분해 주실 수 있겠죠. X축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객체들을 하나의 줄로 정렬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전체 선택하고요. 빨간색 얼라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한 줄로 정렬하게 되죠.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정렬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화면을 바꾼 다음에 초록색 정렬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Y축으로 한 줄로 정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이에 해당하는 Z축으로 정렬해 주기 위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모든 객체가 정렬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드롭 기능입니다. 드롭 기능은 어떠한 객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기능이 드롭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떨어뜨리고자 하는 바닥에 딱 맞닿게 하고자 하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드롭을 누르시기만 하면 객체가 바닥까지 쭉 이동하면서 다른 객체에 걸릴 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드롭 기능은요, 특정 높이까지 떨어뜨리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객체를 선택해 놓고 두 번째 버튼, 두 번째 드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레벨을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0레벨에 정확하게 딱 떨어뜨리겠다. OK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 객체가 정확하게 0레벨로 딱 정렬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미러 기능입니다. JHS 파워바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는데요. 스케치업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스케치업의 기본 플립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능은 별로 필요가 없어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면은요, 의자를 나머지 부분에 전부 다 배치하고자 할 때 대칭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객체를 선택해 놓고 미러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중앙에서 선을 하나 빨간 축으로 그려주고 위로 파란색 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파란색 선과 빨간색이 이루는 요 선인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요, 반대편에 대칭 복사해 주는 기능이 바로 미러 기능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반대편에 복사됐죠. 두 개의 의자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렇게 면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에 의자를 배치하기 위해서요, 미러 기능을 통해서 중앙에 스냅을 잡아서 초록색 선 한번 그려주시고 파란색 선 한번 그려주시면 이렇게 미러가 생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자를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중앙을 스냅 잡아서 빨간색 선, 파란색 선으로 그려주시게 되면 반대편의 의자가 정확한 위치에 대칭돼서 배치되게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동, 회전, 정렬과 관련된 4개의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별로 쓰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키 이동입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해 놓고요. 방향키 이동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방향키로 얼마만큼의 값을 이동시킬지 거리 값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2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제는 방향키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한번 누를 때마다 200만큼씩 객체가 이동하게 되는 기능이 바로 방향키 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축 정렬입니다. 삼축 정렬은 이렇게 나란히 있지 않은 이러한 객체를 빠르게 정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창문을 여기 창문에다가 빠르게 정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객체가 여기에 딱 맞게 중앙에 정렬돼야 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중심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축을 빨간색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Y축 방향 축을 이렇게 지정해 주신 후에 우리가 배열하고자 하는 위치 정확하게 중앙에서 X축 방향 지정해 주시고 Y축 방향 지정해 주시게 되면 바로 정렬되게 됩니다. 다음은 점 방향으로 정렬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객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 방향을 여기로 보내라. 다시 한번 객체 선택해 놓고요. 버튼 클릭.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 방향을 여기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서 정렬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점 방향 정렬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향키 회전입니다. 객체를 선택해 놓고 방향키 회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방향키를 이렇게 한 번씩 돌릴 때마다 객체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랜덤 스케일과 랜덤 로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랜덤으로 스케일의 값을 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해 놓고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객체가 랜덤하게 스케일이 적용되면서 모두 사이즈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객체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랜덤으로 회전시키는 랜덤 로테이트 기능입니다. 객체를 전부 다 선택해 놓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객체가 마음대로 랜덤하게 회전 값이 먹어지면서 회전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튼은요, 스케일과 로테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랜덤 스케일 로테이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객체를 모두 다 선택해 놓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객체의 스케일 값과 객체의 회전 값이 전부 다 랜덤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프록시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컴포넌트의 객체를 아주 단순한 박스의 형태로 만들어서 스케치업을 좀 빠르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프록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프록시로 만들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객체가 네모 박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원래 형태로 바꾸시려면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다시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형태로 복귀게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누르셔도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포넌트를 수합해 줄 수 있는 컴포 스와퍼 기능입니다. 여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여자가 한 명 더 있죠.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여자를 이 여자로 교체하고 싶다 했을 때 컴포넌트 객체들을 수합해 줄 수 있는, 뒤바꿔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컴포넌트 스와퍼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가 교환하고자 하는 컴포넌트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객체 선택된 상태에서 컴포 스와퍼를 눌러주신 다음에 교체를 시킬 객체, 교체할 객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돼 놓은 객체로 해당 객체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해 놓고 컴포 스와퍼 누르신 후에 객체를 선택을 계속하면 할수록 모든 객체가 다 해당 여성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FFD 기능입니다. FFD 기능은 어떠한 이러한 객체를 점 컨트롤을 통해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FFD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형태의 객체가 여러 개로 분절된 상태여야 됩니다. 제가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를 켜서 지금 현재 이 객체 구조를 한번 전체 다 파악해 본 상태에서 FFD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룹 객체, 단일 그룹 객체로 이루어진 그룹 객체를 선택하시고 FFD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객체 바깥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총 27개의 점이 생성됩니다. 이 점들은 모두 다 하나의 그룹 안에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해당 그룹을 선택하시고 엔터 혹은 그룹 편집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 점을 이렇게 각각 선택해서 이동시키거나 스케일을 조절하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S 스케일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이 정도 키우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여기 내가 맨 먼저 선택해 놓은 이 해당 객체가 이런 식으로 빚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해보면 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엑스레이 모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번에는 가운데 점을 잡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중앙을 기점으로 스케일을 확 줄이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버튼이랑 똑같은 기능인데요. 점을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아니라 더 많은 컨트롤 점을 생성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버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한 어떤 위치를 변형을 시키지 않겠다고 고정을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FFD 3 곱하기 3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 편집 모드, 원형의 그룹 편집 모드 안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H를 눌러서 모든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이렇게 선택하고 FFD의 빨간색 고정 버튼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는 이 점 컨트롤 그룹 편집 모드로 이렇게 들어간 후에 가운데 있는 이 객체를 잡아서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아까 전에 이 원형 객체 그룹 편집 모드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선들을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해당 모든 선들은 위치가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나머지 것들이 빚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튼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해제하는 버튼입니다. 트리플 클릭하셔서 고정을 이렇게 전부 다 해제시켜 주시게 되면 이제는 점 컨트롤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고정을 시켜놨던 선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아서 빚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을 나눠주는 디바이드 페이스 기능입니다. 하나의 면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셀 사이즈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의 셀 사이즈를 정해서 면을 분할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첫 번째 셀 사이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0으로 이렇게 입력했다.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 칸 한 칸의 이 사이즈가 100으로 설정돼서 면이 분할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두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분할의 개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면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분절의 개수를 나는 예를 들어서 5개로 가져가겠다. 5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분절의 개수가 5개가 되면서 면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도 두 번째 기능이랑 비슷하지만 사각형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랑 다릅니다. 면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디비전의 개수를 5번으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5등분으로 면이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랑 다르게 사각형 형태가 유지된 채로 분할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 세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몇 개로 분할시킬지 그리고 형태는 사각형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는 세 번째 기능을 주요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개의 기능은 가이드 포인트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 위에 가이드 포인트를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가이드 포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 포인트를 전부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이드 포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가이드 포인트 선 연결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 포인트와 가이드 포인트 사이에 선을 이어주는 기능이 바로 가이드 포인트 선 그리기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모든 가이드 포인트, 내가 찍은 가이드 포인트 점 위치에 컴포넌트 객체를 바로 배치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컴포넌트 객체를 선택하시고요. 가이드 포인트도 모두 다 함께 선택해 줍니다. 컴포넌트 객체와 가이드 포인트가 전부 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세 번째 마지막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해당 위치에 해당 컴포넌트가 바로바로 배치되게 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나무나 식물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